친구가 부모님에게서 많은 액수의 유산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엄청 부러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축복일까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힘들이지 않고 축적한 부귀영화가 더군다나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유산이 축복일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2014년 9월 IS의 연계조직인 북아프리카 무장단체 준드 알칼리파가 프랑스인 에르베 구르데를 참수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등 서방인 인질들이 잇따라 희생되면서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참수는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잘라 죽이는 방법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살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가 왜 21세기 중동에서 벌어질까요? 종교적 사상의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 권력 다툼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전 세계 곳곳에서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 가족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중동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IS는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에 의해 이라크 시리아 내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고 조직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제2, 제3의 IS는 계속해서 출현했고 중동의 화약고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 지원 및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을 선전포고 없이 선제 타격하는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전쟁은 레바논 걸프 전역으로 확산되는 사실상의 중동 전면전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6년 중동 정세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란 등 영내 주요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2014년에 제기했던 언제까지 중동에서 피해 전쟁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검은 피해 저주일까요? 석유를 둘러싼 다툼은 IS와의 전쟁을 넘어 이제 미국-이란 전면전으로까지 번졌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표출되고 격화되기 전에 대화와 협상,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IS의 참수 영상이 세계를 경악케 했다면 오늘날 중동은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검은 피해 저주를 멈출 묘안을 찾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평온했던 집안이 어느 날 재개발로 인해 돈벼락을 맞거나 부모가 남겨둔 거액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평지풍파를 겪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거의 대부분 경영권 다툼을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돈이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액의 유산은 축복인가요? 재앙인가요? 중동엔 신이 물려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유산이 있습니다. 콧간에서 인심이 나는 것이 보통인데 콧간을 호시탐탐 탐내는 도둑들이 극성이라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학교에 다닐 때 우리나라는 석유라는 천연자원이 없는 척박한 땅이란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거라곤 오직 사람뿐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였죠. 돌아보면 부족했던 것이 더 큰 축복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다면 온전히 독립된 나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수출하는 세계 1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부족하다고 조상 탓만하지 말자고요. 부족했기 때문에 건사할 수 있었고 노력했기 때문에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